미국의 바이오 산업은 결국 중국한테 먹히게 될 것이다. 이 많은 글로벌 CDMO 업체들이 미국에서의 빈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를 탄 것도 미국 제약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결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의 내역을 낱낱이 밝혀라. 미국 하원의원들이 FDA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약품은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라, 화이자의 간암 치료제 인리타 등이고요. 그 개발 및 제작 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이 자국의 대형 제약 업계를 겨냥해서 이 같은 조치를 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번 달 표결을 앞둔 생물보안법이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과 미국인들의 의료 데이터를 빼앗아가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 산업은 결국 중국한테 먹히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바이오 디커플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정치권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미국의 대중경제 정책이 이 반도체와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앞으로 나올지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차단,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 통제 등이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중경제 플레이북입니다. 바로 이를 대표하는 법안이 이 생물보안법인데요. 이 법안을 8월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우리는 적대 국가에게 빚을 지고 또 미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는 바이오테크 기업과의 연방 계약을 중단시킬 생물보안법에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미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법안에 명시된 중국 바이오 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자, 여기에는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BGI 그룹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이 바이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주시해야 될 기업이 바로 우시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글로벌 CDMO 시장에서 무려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도 10%가 넘습니다. 미국 내에서 절반 가까이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미국 제약업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CDMO입니다. 미국 바이오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미국 제약회사 124개 중 80%가 중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3개 중 1개 업체가 이 약품 제조를 위해서 중국의 CDMO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약을 개발하고 중국이 이를 전방위로 제조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글로벌 제약 업계에 굉장히 뿌리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제약업계의 우려도 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 당사자의 방해 공작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로비공개법에 따라서 공개되는 로비 자금에 따르면 이 우시 앱텍과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미 연방정부 로비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시 앱텍의 경우 올해 2분기 로비 금액이 36만 달러로 1분기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이 생물보안법을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려 하는 하원 일각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좌절됐습니다.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되면 법안이 제정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우시 측의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생물보안법의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미 하원에서 이 대형 제약업체들의 임상시험 과정을 낱낱이 조사하는 것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원의원들은 이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중국 군과 연관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대량 학살을 자행한 신장 위구르 지역의 병원에서도 임상이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의 중국 의존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는 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는 미국이 왜 그토록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경계하는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이오 산업이 중국의 미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 산업은 반드시 미국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아주 대대적인 국민 융합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국민 융합 전략은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분야인데요. 민간의 기술이 중국 군대로 가서 중국 군대를 더 강하게 현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이 어느 때이든 자국 기업에게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제약업계와 일하는 중국 CDMO에게 미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명분을 갖추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다음 회기가 오기 전에 중국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거라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 대중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제약 업계에는 격변이 예상됩니다. 아마 법안이 통과되면서 약 7, 8년 정도의 유예 기간은 주겠지만 이미 론자나 후지필름 등 이 많은 글로벌 CDMO 업체들이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미국에서의 빈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를 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자, 미중 간의 갈등이 바이오 산업 분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인데 과연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을지, 또 중국은 과연 미국이라는 바이오 생태계를 떠나서 독자적인 생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이 반도체 전쟁만큼이나 주목되는 이슈입니다.